안녕하세요, 쥐야TV입니다. 오늘은 2단계 발전하는 밀짚모자 일당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22년 6월경 카이도와의 전투가 끝나고 오데스는 약 한 달간 휴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재가 끝나 연재가 시작되기 전 오데스는 저희에게 작은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이를 번역해보자면, 내가 어렸을 적 나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분위기 있는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 그릴 수 있을까? 이제 와노쿠니가 조금 남았고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25년 걸렸네요. 이 시점부터 읽기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가 원피스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이 세계의 미스터리 다 그릴 겁니다. 매우 재밌을 겁니다. 오다쌤의 예고처럼 최종장에서 엄청난 떡밥이 공개되고 있는데, 해군 대장 키자루와 루피의 대결, 로저 작단 가프, 록스 작단이 한 곳에 모였던 갓벨리 사건, 코비를 납치한 검수면 작단의 본거지를 쳐들어가는 거프와 소드, 괴수로 변한 오로성의 진짜 정체, 레벨리에 잠입한 사보와 혁명군의 회상으로 세계웨이의 내막이 밝혀진 레벨리 편, 원피스 쟁탈을 선포한 버기의 크로스길드, 마찬가지로 원피스를 뺏으려는 샹크스, 쿠마의 진실은 떡밥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진짜 원피스는 최종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티치입니다. 루피와 티치는 첫 만남부터 대결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다만 루피와 티치의 본격적인 대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최종막이 시작된 만큼 루피와 티치의 대결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현재 루피의 대결 상대는 티치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원피스 세계관 최종 보스는 세계 정부의 진정한 흑막 이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최종막에서 루피는 티치와 이무를 차례차례 상대할 거라는 거죠. 와노쿠니 편을 크게 보자면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를 제압하고 카이도까지 제압하는 스토리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원피스는 성장 만화라는 겁니다. 즉, 성장 만화인 만큼 루피는 한 단계 성장해 티치를 상대할 것이며, 거기서 또 한 번 성장해 이무를 상대할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루피와 함께 싸울 밀짚모자 일당들도 검은섬의 적단을 상대하며 한 단계 성장하고, 거기서 또 한 번 성장해 이무의 수하들을 상대하겠죠. 즉, 주유 싸움에 참여할 인원들은 적어도 2번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밀짚모자 일당들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조로입니다. 사실 조로가 각성해야 할 숙제는 이미 2가지가 공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숙제는 바로 영구흑도와 견문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견문색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이무와 오로성보다 검은섬의 적단을 먼저 상대할 겁니다. 그리고 조로가 검은섬의 적단에서 상대할 자는 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겠죠. 그런데 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견문색이죠. 독자들은 투명 열매는 견문색만 있으면 알아서 파괴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분명한 건 상대는 투명 능력을 사용해 퀸과 퀸 사이에서 몸으로 구하기도 했죠. 즉, 조로가 투명해진 시류를 상대한다면 강한 견문색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조로 눈의 정체는 견문색의 최종 각성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로는 견문색을 개안으로 각성할 거로 보이네요. 조로의 다음 각성은 영구흑도입니다. 조로는 원피스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만큼 세계 제일의 거모가 될 것입니다. 미호크를 뛰어넘는 유일무이한 세계 제일의 거모가 되겠죠. 다만 미호크를 뛰어넘는 세계 제일의 거모가 되려면 미호크처럼 영구흑도를 만들 겁니다. 현재 저는 개안을 시류와의 대결로 추측하는 만큼 나스즈로와의 대결에서 영구흑도를 각성할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나스즈로가 에그에 대해서 검을 사용할 때 검은 흑도였지만, 과거 나스즈로가 칼을 손질할 때 흑도가 아닌 걸로 봐 영구흑도 보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설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나스즈로는 영구흑도 소유자로 나오며, 조로가 나스즈로를 이기기 위해 영구흑도를 각성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상디입니다. 상디 역시 조로처럼 검은수의 적단의 선원 그리고 오로성을 상대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수의 적단의 라피트가 상디처럼 날 수 있다는 점, 라피트가 팔이 날개로 변하는 만큼 발차기를 사용하는 능력자로 추정된다는 점으로 보아 라피트는 상디가 상대할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디는 어떤 능력을 각성하며 라피트를 제압할까요? 저는 검은색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디는 혈통인자를 각성하며 과학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완벽하게 각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각성한다면 선보일 기술이 검은색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상대는 퀸을 상대하며 이프리트 잠부인 파란색 불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상대가 과학적으로 제일 센 불을 사용한 만큼 추후 각성에서는 만화적으로 가장 강한 검은색 불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만약 검은색 불을 사용한다면 검은 달이 상대에게 가장 어울리는 각성이지 않을까 싶네요. 더 나아가 상대가 라피트의 하얀색 날개를 태워버리는 명장면을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투명 능력도 함께 각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가 오로선과의 대결에서 각성할 건 폐왕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현재 상대에게는 폐왕색 떡밥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만 이야기하자면 100권의 표지는 99권, 101권과 함께 이어져 있는 표지로 여러 사람이 함께 그려져 있지만 100권에서는 에이스, 루피, 야마토, 조로, 상디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100권에 등장한 5명 중 4명이 폐왕색 소유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재밌는 건 100권의 제목은 폐왕색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폐왕색이 소제목인 100권에 5명 중 4명이 폐왕색 소유자라는 거죠. 즉 오다쌤이 100권 표지를 통해 상디 폐왕색 패기 떡밥을 남긴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 영상을 통해 상디가 워큐리를 상대할 거라 추측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워큐리는 이번 1111화를 통해 폐왕색 소유자라는 게 밝혀진 만큼 상디가 폐왕색을 각성하며 워큐리를 상대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프랑키입니다. 프랑키가 검은 수면적단과의 대결에서 각성할 거로 추측되는 건 써니우와의 합체입니다. 1080화에서 산원울프의 열매가 공식적으로 밝혀졌는데 울프의 열매 이름은 초인계 거대거대 열매였습니다. 이는 울프가 보통 거인족의 18배나 되는 180m까지 커질 수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물론 사람들은 울프가 거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거대화가 가능한 초파와 매치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른 이유가 산원 울프와의 이명이 거대 전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프랑키가 써니오와 합체를 하여 거대 전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프랑키는 지금까지 전함인 배틀 프랑키오를 만들어내며 전함들과 합체를 해왔습니다. 즉 거대 전함 써니오와 합체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재밌는 건 와노쿠니전 이후 현상금이 공개되면서 떡밥이 하나 나왔는데 그건 바로 프랑키의 얼굴이 써니오였다는 겁니다. 이 떡밥은 프랑키가 써니오와 합체, 프랑키가 써니오 그 자체가 된다는 떡밥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프랑키의 두 번째 각성은 도톰도톰 열매입니다. 다만 이는 프랑키가 세턴과 싸울 경우의 각성인데 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프랑키가 세턴과 싸운다면 도톰도톰 열매를 먹으며 쿠마의 의지를 이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루피입니다. 루피는 이번 최종왕에서 첫 번째로 티치를 상대할 겁니다. 다만 현재 티치와 루피를 비교해보자면 니카인 루피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루피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사라는 열매 모델 니카를 먹었기 때문이겠죠.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원피스는 성장 만화인 만큼 루피는 티치에게 밀리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현재 티치의 능력은 악마의 능력을 사용 못하게 하는 어둠 열매 능력자입니다. 아마 티치의 각성으로 루피가 니카 능력을 사용 못하는 상황이 오고 루피는 3개의 패기로 3개의 능력을 사용한 티치를 상대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능력자를 비능력으로 이기는 그림, 소년 만화에 가장 어울리는 그림이겠죠. 루피가 이모와 싸우며 각성할 두 번째 기술은 샹크스의 기술입니다. 현재 샹크스는 로저의 의지를 이어 조이보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샹크스는 20년 후 고대병기와 함께 이모와 싸울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찾고 있던 거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모와 추후에 싸울 루피는 샹크스의 의지를 잇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는 로저의 의지를 잇고 있으며 루피는 샹크스의 의지를 잇고 있다는 겁니다. 셋이서 이어진 밀짚모자처럼 말이죠. 그런데 밀짚모자 말고도 이들을 이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무사리입니다. 이 기술은 로저가 처음 사용하였고 이 기술은 샹크스가 이어받았습니다. 즉 로저 샹크스 루피로 밀짚모자가 이어진 것처럼 카무사리 역시 로저 샹크스 루피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카무사리의 뜻입니다. 카무사리는 신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피스 세계관에서 이무는 천룡인, 즉 신보다 위에 있는 신으로 추정되고 있죠. 즉 이무와 루피의 싸움은 신과 디엘족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 루피는 로저 샹크스의 의지를 이어 신의 죽음을 뜻하는 카무사리를 각성하며 이물을 제압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은 추후 영상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